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선 특집 답ገብ이 이 한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대선 지금 지지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배 본부장님 휴일인데 이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요즘 대목 아닙니까? 대선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사실 잠이 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는데 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소장님 제가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프랑스에 계신 재외동포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즐겨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방송이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런 데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랑스 재외동포 분 말씀이 알쏭달쏭한 정치 상황을 너무 쉽게 설명해줘서 알쏭달쏭하지 않다 이런 불어인 듯 불어 아닌 듯한 말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분한테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 저희 지금 이제 오늘 여론조사가 마지막으로 다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여론조사가 2일까지 실시된 것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이 3일 바로 발표되는 경우도 있고 4일자 조간신문에 발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깜깜이 기간이라서 앞으로는 여론조사의 수치를 파악할 길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걱정 또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깜깜이 기간을 이용해서 가짜 정보, 가짜 여론조사 정보를 흘릴 수도 있을 것만 같아서 가짜 여론조사 이 경고등 또 주의보를 내려야 될 때로 보여지는데 이 대체적으로 선거 판세는 이 공식 선거운동 지난 17일이었는데 직전만 하더라도 양강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오자 대결 구도에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유례를 보기 힘들었던 그런 오자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는 선거운동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뚜렷했는데 이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1강 2중 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1강 문재인 후보가 40% 안팎의 지지율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낸 것으로 보여졌고 2중이 되는데 양강 구도를 형성했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 홍준표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2중 체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표심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 빨리 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탈당해서 또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는 그런 변화도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에 아직까지 그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는 또 여론조사 반영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2일 실시되었던 그렇죠. 이 마지막 토론이었던 만큼 그 토론도 이 막판 표심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더 관심사는 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또 이 확실시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지율에서는 상당히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2위, 3위 경쟁에서 어떤 후보가 더 앞서가느냐 그리고 그 상승세를 이어서 문재인 후보와 얼마만큼 박빙에 또 근접하는 선거를 펼칠 수 있을 건가 이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큰 관심사로 보여집니다. 네, 정치판에 많은 이런 유해 방송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방송은 어느 한쪽의 이익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공정하게 올바른 그대로의 시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바에야 수많은 이런 종류의 방송이 있는데 저까지 굳이 이런 방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네. 중요한 부분들 제가 이 단답형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언론들, 주요 언론들이 다 발표할 거라고 봤는데 메이저 언론들이 여론조사 발표가 중앙은 나왔습니다만은 조선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2일까지 실시하고 나면은 물리적으로 그 결과를 제압해서 언론사에 전달하는 데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일 전달하면 기사를 작성해서 4일자 조간에 또 아마 인터넷 이 뉴스 면에도 이 4일 새벽 정도에만 알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그 이유 때문에 풀이됩니다. 그럼 몇 가지가 더 있겠네요, 그죠? 어젯밤에 12시까지 조사해도 왜냐하면 정확도를 최대한 알려고 하면 어젯밤 12시
즉 더 이상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네. 어젯밤 12시까지는 조사한 내용을 10시까지 실시. 지금 공직선거법에서는 10시까지, 밤 10시까지 여론조사 어젯밤 실시. 10시까지 한 내용이 네. 내일 네. 이렇게 발표될 수 있겠네요. 조선이 빠르면은 3일 저녁에 방송부터 네. 또 석간신문부터 또 4일자 조간까지도 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전격 공개될 것으로 지금 방송 전망됩니다. 3사도 조사를 동동으로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내용도 지금 안 나왔거든요. 방송 3사가 공동으로 했는지 여부는 저도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각 방송사마다도 마지막 여론조사는 의미 있는 했겠죠, 그죠? 예, 의미 있는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2일까지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는 대개 이 메인 뉴스가 저녁 시간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3일 저녁 시간대에 오늘 저녁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또 발표하지 않은 메이저 신문들은 내일 아침에 할 것 같고, 네. 예, 이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보다 더 조금 더 마감 시한에 임박한 조사이기 때문에 내용이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여론의 지지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도 중요하고 과연 부동층은 또 얼마나 정도 되는지 예. 또 보수 표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추세적으로 얼마만큼 이 가파른 상승세를 어떤 후보가 보여주고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지지율이 정체에 고착되어 있는지도 남아있는 날짜와 상승 속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또 여론, 지지율을 득표율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정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가 그 전체적으로 평균을 대략 내 보니까요. 네. 혹시 제가 틀려서는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평균이 한 40%, 대체적인 예, 숫자죠. 41 뭐 이래 놓는 것도 있습니다만 39, 특정 조사 기관에 38까지 네. 예, 놓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40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40% 안팎. 예. 네. 안철수 후보는 21% 안팎이 현재 정확할 네, 20% 안팎. 예, 네. 20%.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이 얼마라고 봅니까? 16% 안팎이 최근 나온 조사들의 네. 대체적인 종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이 욕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넣은 조사와 해서 물리적 숫자 평균치를 본다면 한 18%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40,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안철수 21, 홍준표 18, 이제 심상정은 한 9%, 8%를 봐야 돼요. 8에서 9% 정도. 네, 8.5라고 8, 9%. 8.5.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시민은 유승민 후보. 유승민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건 문재인 때문입니다. 네네. 때문이 아닙니다. 소장님도 네, 알겠습니다. 선거 현상. 네. 네. 유승민 후보는 4.5, 5.5 안팎으로 5.5 안팎. 자,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이 네. 평균 지지율이 나오는 특정 조사 결과는 아니고 종합해서 전체적인 평균. 대체적인 흐름만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저렇게 압도적인 1등을 양강 구도가 무너진 이후에 달리고 그전에는 뭐 또 독주를 한참 해왔고 잠시 양강 구도였다가 그 양강 구도가 한 열흘도 안 가고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가 4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말은 안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금은 좀 불안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세하게 1, 2%라도 조금씩 더 빠졌거든요. 이 부분은 한때 한 4, 3까지 갔는데 지금은 다시 39, 8, 40 이래 나오거든요. 심상정 요인으로 그게 심상정 봐야 될 요인이 것 같고요. 크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약간 빠진 부분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에 빠진 부분은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갔다. 근데 희한한 거는 안철수 후보에 빠진 부분이 문재인 후보에는 안 간 것 같아요. 전혀. 네, 이미 호남에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지지율은 또 선택할 후보를 정한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또 이념 성향으로도 다르고 또 서로 후보 간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지지층들의 성향 자체가 또 다르게 그렇게 분포가 되고 또 성격이 변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안 후보를 선거 막판까지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문 후보 쪽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보수 표심이라는 성격도 안보 이슈에 민감한 계층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홍준표 후보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TV 토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받았다기보다는 대체적인 평가는 이 안 후보의 경우에는 TV 토론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상당수는 영향을 받은 유권자층에서는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문재인 후보도 뭐 TV 토론을 대체적으로 잘한 편으로 평가받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아주 지지율만큼 탁월하게 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또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의 TV 토론에 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었던 지지층들은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아주 좋은 또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 쪽으로 지지층이 옮겨간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TV 토론은 전체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 유승민이 평균치를 이긴다면 제일 나았고 네. 그 다음에 좀 편차가 오르락내리락 하긴 했는데 심상정이 조금 나았고 네. 그 다음에 문재인, 홍준표가 비슷했고 네. 뭐 각자 지지층에서 보면 자기들이 나았을 거라고 보고 네. 안 후보가 사실상 꼴찌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홍준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게 평가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자신의 지지층에 향한 강경 보수, 장년, 영남층을 향한 이 선택과 집중식 나머지 표는 좀 버리더라도 그쪽 표에 집중하는 토론을 한 부분이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TV 토론이라는 것이 결국 유권자 모두를 변화시키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TV 토론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얼마만큼 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스윙 보터들이거든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지를 좀 더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 홍준표 후보가 이 전체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는 못 받을 수 있겠지만 지지층들을 좀 더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뚜렷하고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집 나가서 안철수 댁에 가출한 네. 보수표들을 네.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에는 조금은 주요했다고 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여론조사는 그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는 틀릴 수가 항상 있죠, 그죠? 네. 추이가 대략은 어떻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 보니까 제가 일주일 전에 보니까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의 지지가 일부는 9%대가 나오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뭐 12%, 10% 네. 이렇게 나왔는데 일주일 사이에 지금 뭐 18, 19 어떤 조사에서는 20%가 넘겨서 2등하는 것도 한 게 있었고 하나는 또 비긴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의도 연구원 자체 조사에는 뭐 한 2, 3% 이겼다는 것까지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세세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홍준표 후보가 안 후보를 굉장히 따라잡았고 안이 빠지는 만큼 홍이 올라가는 것이 거의 비례적으로 좀 느껴지는 서로 이 속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가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제로섬이다. 즉 안이 빠지면 홍이 늘어나고 둘이 합계는 거의 비슷하다. 그 이유는 뭐 보수 표심 때문에 그런데 이 홍준표 후보는 연일 이 뉴스 보도에 대해서도 뭐 일부 종편 방송에 대해서도 질타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이 격앙된 적대적인 그런 이 발언을 하고 있는데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유권자 분들이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 여론조사의 지지율은 일정 부분 그 후보에 대한 이 호의적인 반응이 좀 쌓이고 난 이후에 지지율에 또 반응 연결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시간 타임 렉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체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는 경남지사를 역임했고 과거 새누리당의 당대표까지 한나라당의 대표였죠. 대표까지 역임했기 때문에 나를 몰라라고 또 모래시계 검사야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일반 국민들은 TV에 나오는 패널들의 이 정치에 대한 고관여, 전문성에 비하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소장님과 배종찬 본부장을 아는 사람은 기대 이상으로 많긴 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아직까지는 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검증되지 않았던 것이 홍준표 후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이 탄핵 여파로 상당히 간망세 또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여러 곳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던 보수 표심이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몇 차례 TV 토론을 거치면서 아, 이 후보가 그래도 강단이 있네. 이 보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인데 라고 하는 평가를 하면서 그때부터 쌓여있던
확인하고자 했던 보수 유권자의 지지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인 만큼 그것은 뭐 특정 여론조사 기관이 뭐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봅니다. 네. 막연하게 이제 이 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수 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될 것 같아 해서 갔던 표들이 아마 이 토론에서 안 후보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네. 홍 후보가 자기 지지층에 적합한 맞춤식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네. 좀 다시 돌아와서 그럼요. 회개하는 부분이 네. 이제 지난주 이 초반 이후에 일주일간에 좀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유권자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도 또 늘 잘 이해를 여론조사를 이해해 주시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제발 저 여론조사 기관을 주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 네. 그럼 자기가 잘해야지 뭐. 주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후보뿐만 아니라 그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1등 빼놓고는 전부 여론조사에서 요게요. 그러면서 뭐 실제 깨면 40%가 넘을 거다 어쩌다 하는데 네. 뭐 그런 분들 옆에 지지로 데리고 있는 게 정치하는데 옳은 건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관 중요한 부분은 네. 추이로 보면 안철수하고 홍준표가 지금 여론조사 금지 기간 안에 역전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는 봅니다. 실버 크로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있죠. 골든 크로스는 1, 2등이 역전되는 거고 네. 실버 크로스는 2, 3등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용어를 자꾸 만들어내서요. 시청자들한테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서로가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교차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홍 후보는 조금 아쉬운 것은 여론조사 마지막 이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이 실버 크로스를 하고 깜깜이 기간을 맞는 게 나았을 건데 네. 한 그래도 2, 3% 뒤진 음. 것이 많은 채로 이렇게 쫓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좀 아쉬웠겠어요. 두 가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부 조사에서는 뭐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앞선다라는 말씀은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세상으로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이 추세대로라면은 2위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홍준표 후보 캠프 쪽으로서는 고무적일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안철수 후보도 이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 하락하는 지지율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반전 모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또 선거 유세를 또 공격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 골든 크로스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실버 크로스가 되는 지점에 서로가 또 이렇게 힘겨루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실버 크로스도 간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이 바로 이 깜깜이 기간 직전에 가파른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왔던 홍준표 후보가 조금 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만큼 2위, 3위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보다는 더 치열하게 접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곧바로 10%에서 30%로 30% 중반까지 네. 올라가는 기간이 거의 이 3월 25일 정도부터 4월 11일까지 한 2주간에 걸쳐서 됐거든요. 네. 그리고 안 후보가 4월 12일부터 이제 1일 지지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떨어지는 데는 거의 한 이 3주 안에 네. 실제로 이렇게 대기 추락하는 것은 거의 한 열흘 만에 그렇죠. 30%대에서 20% 초반까지 네.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안 후보가 20% 이제 에서 19%이 사이에서 상당히 이제 조금은 빠질 지지들이 상당히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속도가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황장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신데 이걸 보시는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한 이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기 이전 또 후보로 결정되기 이전 안희정, 이재명 시장과 함께 대선 후보로서의 장을 겨루던 시점에서는 10%에서 15% 내외였거든요. 근데 이 지지율이 30% 이상 올랐다는 것은 보수 표심이 15% 와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시점에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뭐 5%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20%에 가까웠다는 것은 거의 15% 가까이 안 후보에게 가 있던 지지층들이 이쪽으로 넘어왔던 결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보수 표심이 과연 얼마 되느냐 또 샤이 보수 표심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가 향후 이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더 보태질 수 있는
또 여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철수 후보는 과연 이 지지율 정책 위기 국면에서 고비입니다. 과연 보수 표심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묘안이 있느냐. 사실상 보수 표심을 가져온다는 것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연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태의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으로 이 바른정당 탈당 의원들까지 합류한 이 시점에 그게 과연 일어날 것인가, 이 부분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안 후보가 대략적으로 독자적으로 국민의당으로서 대선 후보 집계를 하기 시작한 뭐 작년 네. 이렇게 하반기부터 지지율을 쭉 보면 한때는 뭐 한 13, 14 이래 가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뭐 8%, 7%까지 떨어진 적도 그렇습니다. 있었죠. 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안 후보가 대체적으로 지지율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머물렀던 부분은 한 11, 12 이 정도가 네. 평균 지지율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 중에서 오랫동안의 고정적인 안 후보의 지지율 중에서 홍 후보에게 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본다면 그러기에 뭐 네. 산술적으로 가진 않겠지만 억지로라도 짜내서 본다면 한 8% 정도가 더 옮겨갈 수 있다. 최대치의 맥시멈이. 네. 그러면 홍 후보가 지금 이 10한 8%, 9%다면 홍 후보의 지지율이 맥시멈으로 안 후보 쪽에서 올라가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은 한 26% 될 거다. 그 부분은 지난 대선에 2007년 대선에 여권이 괴멸될 때 노정근이 정동영 후보가 얻었던 지지율이 26.2와 유사하고 그래서 이제 정동영 외에 남은 당시 야권 진영이 문국현 5.8, 그 다음에 권영길이 3.5, 그렇게 합치면 이제 10% 정도 더 얹어서 뭐 이인재 후보도 야권이었을 때 당시 야권 성향이었으니까 36이 맥시멈이었다. 그러면 홍 후보가 지금 이 얻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홍 후보가 여론조사 금지 기간 안에 안 후보를 실버 크로스는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홍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처음에는 그 지지율이 좀 쉽게 오다가 나중에는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최종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간단히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지금 나오고 있는 수치가 거의 맥시멈 같죠? 지지율이라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100% 연령대별로 다 투표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실제 지역별로 또 세대별로 투표율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의 여론조사는 TV 토론에서 인기가 상당히 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율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또 투표장에 가면은 그 투표하는 사람들이 이 지지율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또 이 투표하려고 하는 그런 이 태도가 또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득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접한 득표율이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심상정 후보도 적어도 뭐 7, 8%의 득표, 또 이 유승민 후보도 적어도 4, 5%의 득표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의 이 여론조사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이 득표가 될지는 글쎄 그건 과거에 우리가 여러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쉽지만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선두에서 벗어난 후보가 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 1부는 마지막 여론조사의 추세와 향후 전망을 좀 해봤고요.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실시되었던 그렇죠. 이 마지막 토론이었던 만큼 그 토론도 이 막판 표심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더 관심사는 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또 이 확실시 된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지율에서는 상당히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2위, 3위 경쟁에서 어떤 후보가 더 앞서가느냐 그리고 그 상승세를 이어서 문재인 후보와 얼마만큼 박빙에 또 근접하는 선거를 펼칠 수 있을 건가 이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가장 큰 관심사로 보여집니다. 네, 정치판에 뭐 많은 그 이런 유해 방송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방송은 어느 한쪽의 이익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요. 저는 항상 공정하게 올바른 그대로의 시각을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바에야 수많은 이런 종류의 방송이 있는데 저까지 굳이 이런 방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네. 중요한 부분들 제가 이 단답형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언론들, 주요 언론들이 다 발표할 거라고 봤는데 메이저 언론들이 여론조사 발표가 중앙은 나왔습니다만은 조선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는 예.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2일까지 실시하고 나면은 물리적으로 그 결과를 지압에서 언론사에 전달하는 데는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일 전달하면 기사를 작성해서 4일자 조간에 또 아마 인터넷 이 뉴스 면에도 이 4일 새벽 정도에만 알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로 그 이유 때문에 오픈이 됩니다. 그럼 몇 가지가 더 있겠네요, 그죠? 어젯밤에 12시까지 조사해요. 네. 왜냐하면 정확도를 최대한 알려고 하면 어젯밤 12시, 즉 더 이상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네. 어젯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선 특집 답ገብ이 한국 최고의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대선 지금 지지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배 본부장님 휴일인데 이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요즘 대목 아닙니까? 대선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국민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사실 잠이 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고 있는데 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소장님 제가 인기를 실감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프랑스에 계신 재외동포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을 즐겨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방송이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런 데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프랑스 재외동포 분 말씀이 알쏭달쏭한 정치 상황을 너무 쉽게 설명해줘서 알쏭달쏭하지 않다 이런 불어인 듯 불어 아닌 듯한 말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분한테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 저희 지금 이제 오늘 여론조사가 마지막으로 다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여론조사가 2일까지 실시된 것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 내용이 3일에 나오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40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40% 안팎. 예. 안철수 후보는 21% 안팎이 현재 정확할. 네, 20% 안팎. 예, 20%.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얼마라고 봅니까? 16% 안팎이 최근 나온 조사들의 대체적인 종합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욕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온 조사와 해서 물리적 숫자 평균치를 본다면 한 18%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40, 이제 제 의견입니다. 네. 안철수 21, 홍준표 18, 이제 심상정은 한 9%, 8%를 봐야 돼요. 8에서 9% 정도. 네, 8.5%. 8.5%.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시민은 유승민 후보. 유승민 이름이 비슷합니다. 이건 문재인 때문입니다. 네, 때문이 아닙니다. 소장님도 네 알겠습니다. 선거 현상. 네. 유승민 후보는 4.5, 5.5 안팎으로. 5.5 안팎. 자,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이 평균 지지율이 나오는 특정 조사 결과는 아니고 종합해서 전체적인 평균 대체적인 흐름만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재인 후보의 지지가 저렇게 압도적인 1등을 양강 구도가 무너진 이후에 달리고 그전에는 또 독주를 한참 해왔고 잠시 양강 구도였다가 그 양강 구도가 한 열흘도 안 가고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가 4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말은 안 해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금은 좀 불안한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미세하게 1, 2%라도 조금씩 더 빠졌거든요. 이 부분은 한때 한 3일 바로 발표되는 경우도 있고 4일자 조간신문에 발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깜깜이 기간이라서 앞으로는 여론조사의 수치를 파악할 길이 없다는 점이 상당히 걱정도
또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깜깜이 기간을 이용해서 가짜 정보, 가짜 여론조사 정보를 흘릴 수도 있을 것만 같아서 가짜 여론조사 이 경고등 또 주의보를 내려야 될 때로 보여지는데요. 이 대체적으로 선거 판세는 이 공식 선거운동 지난 17일이었는데 직전만 하더라도 양강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오자 대결 구도에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유례를 보기 힘들었던 그런 오자 대결 구도가 본격화되는 선거운동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뚜렷했는데 이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1강 2중 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 1강 문재인 후보가 40% 안팎의 지지율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낸 것으로 보여졌고요. 2중이 되는데 양강 구도를 형성했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 홍준표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 이중 체제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표심은 변하지 않겠습니까? 뭐 더 빨리 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이 탈당해서 또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는 그런 변화도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에 아직까지 그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론조사는 또 여론조사 반영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12시까지는 조사한 내용은 10시까지 실시. 지금 공직선거법에서는 10시, 밤 10시까지 여론조사 어젯밤 10시까지 한 내용이 네. 내일 네. 이렇게 발표될 수 있겠네요. 조선이 빠르면은 3일 저녁에 방송부터 네. 또 석간신문부터 또 4일자 조간까지도 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전격 공개될 것으로 지금 방송 전망됩니다. 3사도 조사를 동동으로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내용도 지금 안 나왔거든요. 방송 3사가 공동으로 했는지 여부는 저도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각 방송사마다도 마지막 여론조사는 의미 있는 했겠죠, 그죠? 예, 의미 있는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2일까지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는 대개 이 메인 뉴스가 저녁 시간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3일 저녁 시간대에 오늘 저녁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좀 전격적으로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또 발표하지 않은 메이저 신문들은 내일 아침에 할 것 같고, 네. 예, 이런 것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보다 더 조금 더 마감 시한에 임박한 조사이기 때문에 내용이 더 정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여론의 지지율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도 중요하고 과연 부동층은 또 얼마나 정도 되는지 예. 또 보수 표심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추세적으로 얼마만큼 이 가파른 상승세를 어떤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지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지지율이 정체에 고착되어 있는지도 남아있는 날짜와 상승 속도를 살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또 여론, 지지율을 득표율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정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제가 그 전체적으로 평균을 대략 내 보니까요. 네. 혹시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십시오. 문재인 후보가 평균이 한 40%, 대체적인 예, 숫자. 41 뭐 이래 놓는 것도 있습니다. 39, 특정 조사 기간에